민주평통 만사평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컨셉은 솔직 담백 토크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의 민주평통 활동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분과는 여러 가지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기획하고 정책 자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기획편집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논하는 그런 자리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전 지역회의는요, 이번에 평화 팟캐스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에는 상처가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있고요, 유한, 그 다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다 같이 함께 평화를 온몸으로 체감을 하는 평화 팟캐스트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강명시 협의회에도 여성위원이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참여도 적극적이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우리 여성위원들의 확대로 변화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통이 모범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화 통일운동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지역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 19기 가장 큰 변화는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자문위원의 비율을 높인 것이죠.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지 하나, 둘, 셋. 민주평통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직의 색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을 조금 힘을 주어보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의 청년분들을 모셔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과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말 중앙의 조직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많이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게 단시일 내에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시작을 적어도 보여주지 않았나. 18기 때는 127명의 여성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9기는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거 있을 때는 정말 체감을 5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거를 몸으로 체감은 아직 지금 느끼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뿐 아니라 간부위원들도 여성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여성 협의회장으로 조직 운영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남성 중심의 지역 활동 속에서 사실 여성이 지역 협의회 회장이 된다는 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여성들이 지역 활동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40%, 30% 이런 식의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권력적으로 어느 한쪽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졌을 땐 더더군다나 기계적으로라도 이런 식의 퍼센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위원장님처럼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시도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평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어나 이미지. 우리가 자유겠죠. 자유. 자유. 아, 네. 저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변화요? 네. 네. 마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김성경. 그냥 연구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는 설문을 돌린 연구가 통일연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비둘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반도 평화 만들기 하는데 평화에 대한 상이 다 다르니까 그것부터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려봤고요. 평화 만들기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평통의 실질적인 여성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평화, 한반도 평화에 여성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식의 사고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평화의 개념은 무엇일까, 또 다른 평화의 상은 무엇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들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는 어머니들도 너무 많으시고, 뭐 이런 식의 전혀 다른 장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거대 담론에 있는 평화를 조금 더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가 수준에서 무슨 사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만들고 이런 것에 이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성의 위치에서 경험하고 있는 폭력, 이제 그것을 평화의 이슈로 가져오게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 자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적인 능력 가지고 계신 자문위원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내부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문위원들의 어떤 역량을 좀 자원을 잘 발굴해내자라는 거하고, 네. 그걸 잘 발굴해서 이렇게 실행되게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사례비가 좀 지급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평화통일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성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좀 중앙에서부터 좀 내려와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마다 이제 평화통일 여성 아카데미를 공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수료생들이 예비위원으로 활동하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할까 좀 고민을 했을 때요. 그래서 그 교육 기본법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본법 제17조 6을 보면은 평화통일 교육이라는 지향이 나와 있는데, 그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을 우리가 이제 그 연수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 자문위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엄마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그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결의안 132호 국가행동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보리 결의안의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권고를 내린 것이죠.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여성이라든가 여성의 폭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각 국가에 어느 정도 이행되는가는 어떻게 보면 각 국가의 역량에 좀 달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보리 결의 1325의 국가 행동 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 1기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2기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21년부터 3기에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그 유엔 안보리 1325 국가 행동 계획 제3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민주평통의 또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분단,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서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많이 있어서요. 거기에 좀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완결된 방식의 국가 행동계획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위원님들의 재치가 요구되는 질문인데요. 여성이 만드는 평화가 왜 중요한지 한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엄마의 품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는 새로운 세상이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상상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는 세심함이다. 평화는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평화통일 이야기를 담은 만사평통은 쭉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